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현재 시각 8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특권의 상징이다 이렇게 불렸던 시의회 전용 주차 공간을 광주시의회가 어제부터 없앴다고 합니다. 그동안 광주시의회는 지하 주차 공간의 일부를 시의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을 해왔는데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등 공식 의사 일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개방을 한 겁니다. 이번 시의원 전용 공간의 개방, 시민들에게 개방했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광주시의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반갑습니다. 김용집 의장입니다. 네, 이번에 6개 광역시 가운데 또 유일한 의원 전용 주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광역시의회가 의원들의 전용 주차장을 당시에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의원들께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좀 지원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제 광주시의회 청사 지하에 한 52면 정도 주차 공간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25면을 의원들의 차량 번호가 찍힌 그 지정 공간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은 시의원들만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또 특혜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네. 이번에 과감하게 폐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폐지 의미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이런 폐지를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폐지하는 데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8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슬로건으로 정한 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다운 의회를 실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회 내부적으로 기존에 좀 유지해왔지만은 옳지 않은 관행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좀 바꿔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용 주차 공간 없애는 그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의원들 전체에 동의를 좀 구했고, 또 의원들께서도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함께 뜻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게 됐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좀 특권으로 보이는 문제들, 또 옳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먼저 내부적으로 혁신하고 네. 또 과감히 개혁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의 그런 어떤 시민들과 함께하고 공감에 눈높이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엿보이는 그런 이번에 또 이 행동이 아닌가 싶어서 많은 또 시민들이 그 반기고 찬성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이번에 그 의회 주차장, 그 의원님들의 주차장 문제는 그런 식으로 또 개방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은요, 시청사의 지하 주차장이 이 공직자분들, 공무원들만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민원인들은 야외 주차장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좀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좀 불편함을 겪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 주차장은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지하 주차장 바로 옆에 우리 이제 군사시설인 충무훈련장이 있고, 네. 또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사 방호나 또 보안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께 개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의회에서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를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청을 방문하신 분들이 좀 자유스럽게 또 지하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그다음에 청사 보안 문제를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좀 따져서 네.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하고 적극 협상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의장님, 저희들도 그래서 그 이 부분을 취재를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청사 방호와 보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민원인들이 돌아다니는 데는 전혀 제재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조금만 분리를 하면은 네.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나서서 네. 그 중재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설을 앞두고 이런 의회의 결정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또 열린 의정으로서의 의미로 좀 다가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제 또 새해 첫 의사 일정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9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들 광주 시민들께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제 신축령 새 임시회가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이제 8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제 광주시청, 그다음에 시교육청의 새 업무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시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큰 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또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이제 광주 전반에 코로나19 감염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신 분들, 또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곧 내일 모레부터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연휴 동안에 그 방역 문제나 또 신학기 학교 방역 문제 좀 의원들이 좀 자세히 좀 짚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러지만 광주도 곧 아마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차질 없는 백신 공급 대응책도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임시회이니만큼 시민 안전 또 건강 문제에 좀 우선을 두고 저희들이 좀 확인을 좀 한 그런 회의였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도 들리던데요. 그 광주시의회 의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또 상들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면서 그 어떤 상들을 수상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운데요. 지난 2월 3일 날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 관련해서 이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학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제17회 지방의 의회 우수 조례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 광주시의회가 단체 부분 또 개인 부분에서 연속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 시의회가 이제 지방자치학회 또 그 행안부 네. 또 우수사례 경진대회 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그래서 이제 3관왕을 네네. 수상을 했는데요. 올해도 이제 2월부터서 지방자치학회 상을 또 수상하면서 좀 정초부터서 우리 시민들께 좀 작지만 반가운 소식을 좀 드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좋은 조례 만들어서 시민들께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민들의 또 대의기관인 의회의 좋은 소식들은 결국 시민들의 기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함께 또 그래서 더 그 기쁨을 나누고요. 더 의회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광주 시정을 좀 더 잘 시 행정을 견제하고 또 제대로 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올해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가 시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올해 의정 목표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세요, 의장님? 가장 저희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시민과 함께 광주다운 의회를 구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이 의회를 통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일상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저희들이 좀 살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좀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는 그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거든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행히 지난해 연말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인사권 독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게을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광주에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좀 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눈치 보지 않고 광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겠다. 뭐 공항 이전 문제, 네. 광주 전남 통합 문제, 구간 경계 조정 문제 이런 부분들에 얽힌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주시의회가 앞장서서 대화와 협력의 장을 좀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의장실 또 의회를 또 대폭 개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참여 공간을 좀 확대하고 또 의정 활동을 SNS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께 적극 좀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코로나 전국이 1년 이상 진행되면서 우리 좀 사회복지 제도에서 소외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네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챙겨서 이분들과 따뜻한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네.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끊임없이 또 해오셨던 부분들이 이 전남과 이 소통, 그리고 이 화합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의회가 좀 많이 나서셨는데 2021년 올해도 좀 그런 활동도 계속 하시겠죠? 그러게 했습니다. 우선 시도의장이 좀 자주 만나도록 하겠고요. 네. 그 시도의장의 만남의 장을 확대해서 시도의장, 시장, 도지사가 함께하는 사자회담 자리까지 저희가 좀 만들어서 좀 대화의 물꼬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물꼬를 저희 의회가 나서서 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이 지나면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19 정말 우리 국민들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 그리고 또 협력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월 중에 아마 의료진에 대한 우선 접종이 광주에서 시작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네. 또 3월 때는 이제 확진자, 또 고위험시설 종사자, 입소자들, 그리고 이제 4월에서 한 6월 사이에는 65세 이상 노인들, 또 7월 이후에 한 9월까지는 18세에서 64세까지의 성인들 순으로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광주시의 방침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염원했던 코로나 종식을 향한 어떤 희망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접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사례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나 있을지 모를 그런 돌발 변수를 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모니터링 또 투명한 공개 정보가 저희들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시의회나 또 방역 당국, 의료진 또 우리 주민들 간에 그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구축을 좀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원활한 백신, 신속하고 원활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속에서 맞는 설 명절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기 때문에 또 가족끼리 만남이 또 제한적이고 그래서 또 안타까움도 있는 올 설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께 의장님께서 이 덕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MBC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이지만 고향도 갈 수 없고 부모 형제도 만나기가 어렵고 네. 또 영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하고 네.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빨리 소중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가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광주시의회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자성어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의 극세척도를 꼽았습니다. 네. 우리 광주 공동체 모두가 하나 돼서 극세척도의 마음으로 광주 정신을 실천해 나간다면은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희망을 갖고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멋진 의정 활동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과 함께